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학교에 왔는데요. 촬영하기 위해서. 갑자기 와서 지난번에 제가 드린 거 능동태 수동태 PPT 만들었는데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거 아마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능동태 수동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처음에 넥서스에 대해서 저희가 대면 수업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학기나 혹은 1년 정도도 넥서스를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외국어 고등학교나 혹은 대학원 수업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넥서스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넥서스 개념도 공부하시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거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영어의 수동태, 능동태, 삼서오문형과 관련지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능동태와 수동태는 반대말이죠.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행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행위를 당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가령 영어의 일문형이죠.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같은 거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의 3, 4, 5문형 그리고 일본말로 3, 4, 5 형식은 수동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장을 보시면 He broke the window. 그 남자가 유리창문을 깨뜨렸다. 요거는 몇 문형입니까? 네, 3문형입니다. 영어의 거의 90% 그 이상이 목적어를 갖고 있는 3문형이죠. I love you 같은 거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는 창문을 깨뜨렸다. he가 주어고 broke가 동사고요. window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어 broke가 3문형 동사입니다. 또 window 목적어고요. 그 남자가 창문을 깨뜨렸다. 주어 동사 직접 목적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3문형 동사입니다. 요건 이해되시는데 이 능동태 문장을요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가령 The window was broken by him. 창문은 깨졌다. 이 문장에서 window가 주어고 was broken이 동사입니다. by him은 전치사 구죠. 괄호 치시면요 수동태 문장의 핵심 주어는 window입니다. 창문이 깹니까 깨집니까? 파손되기 때문에 B 플러스 PP 수동태 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은 was broken 깨졌다. 그에 의해서 the window가 주어고요. was broken이 동사입니다. 창문은 깨졌다. 창문이 깨졌다. 요 관계가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왼쪽에 보시면 그가 창문을 깨뜨렸다는 3문형입니다. 3문형의 능동태의 목적어가 window인데요. 능동태의 목적어 window는 수동태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능목수지로 머리에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He broke the window. 그는 창문을 깨뜨렸다. 창문은 깨졌다. 능동태의 목적어 window가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the window was broke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가 창문을 깨뜨렸다. 이 문장에서 왼쪽에 능동태의 목적어는 오른쪽에 수동태의 주어가 됩니다. 능목수조를 기억해 주세요. The window was broken 이렇게 되겠죠. 창문은 파손됩니다. 그에 의해서. 그래서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왼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문형입니다. 그는 창문을 깨뜨렸다. 3문형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면 과연 몇 문형이 될까요? 복잡해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window was broken. 창문은 깨졌다. 창문은 파손되었다.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1문형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능동태는 3문형이고요. 오른쪽에 창문은 파손됐다. 수동태는 1문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3문형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1문형이 되는 것입니다. 3문형이 수동태가 되면 1문형 되는 것입니다. 3일로 기억하세요. 3일, 3문형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면 1문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문형입니다. 1, 2, 3, 4, 5. 1문형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문형부터 중요하지만 먼저 제가 3, 4, 5문형 말씀을 드리고요.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 4, 5문형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넥서스 5문형입니다. 5문형만 넥서스고 1, 2, 3, 4는 넥서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5문형입니다. 문형.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마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나 그래도 저에게 영향을 주신 분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영어의 1, 2, 3, 4, 5 중에서 넥서스를 제대로 이해하면 영어 리스닝도 늘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보입니다. 영어가 보이기 때문에 넥서스 개념을 5문형이 말씀드린 거 5문형 목적어가 주요 역할하고 목적보가 동사 역할하는 거 이 관계 넥서스를 눈으로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여러분 담아두시면 리스닝과 문법과 나중에 독해까지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형입니다. 문형이고요. 두 번째는 수입니다. 수는 영어의 복수냐 단수냐 3인칭 단수에 s나 es 붙는 거 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제죠. 과거,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시제가 중요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태에서는 8개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능동태와 수동태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어를 갖는 것이 능동이고요. 목적어를 갖지 않으면 수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능목수지 기억하시고요. 능동태는 목적어를 취하고 수동태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태는 주어가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그 행위를 당한 것은 수동태고요.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주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면 능동태고 반대로 어떤 행위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행위를 당하는 거 만약에 집이 도둑 맞는 거 이런 수동태겠죠.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능동태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 A reporter writes an article.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명사는 기자고요. 리포트 동사도 리포트입니다. 리포트란 말 없고요. 그 기자는 쓴다. 3인칭 단수에 es가 붙었습니다. s가 붙었습니다. an article. article은 여기서는 기사입니다. 논문이 아니고 신문 기자는 신문 사설을 작성한다. 기자는 글을 쓴다. 대표적인 3문형입니다. Reporter writes an article. 3문형 동사인데요. 요것이 과거 시제가 되면요. Reporter wrote an article. A reporter. 기자는 신문 기사를 작성했다. 현재와 과거의 차이입니다. 다시 왼쪽 보시면요. 왼쪽에 위에 거 Reporter writes an article.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3문형 동사입니다. 이거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3문형 수동태가 바로 밑에 수동태가 되면은 1문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A reporter writes an article은 3문형입니다. 기자는 목적어가 article이죠. 신문 기사를 작성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3문형 타동사입니다. 즉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고요. 바로 밑에 수동태가 되면요. 능목수조입니다.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An article is written by a reporter. 여러분, 신문 기사가 작성합니까? 작성됩니까? 작성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는 article은 is write가 아니고 그런 문장 없습니다. write도 아니고 is written 되겠죠. 신문 기사는 작성되고 쓰여지기 때문에 신문 기사가 주어고 is written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1문형이고요. by a reporter는 괄호치우시면 전치사 구입니다. 즉 위의 문장에 리포터가 주어고 article이 목적어 3문형이고요. 밑에 거는 An article is written by a reporter. 신문 기사는 작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1문형입니다. 3위를 기억하십시오. 오른쪽은 과거 시제인데요. 좀 아까 말씀드린 거 reporter wrote an article. W는 묵음입니다. 영어에 발음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자는 신문 기사를 작성했다. 네, 3문형입니다. 과거고요. 3문형 과거 시대 수동태가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면 역시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An article was written
by reporter. 신문 기사는 작성되었다. article이 주어고 그다음에 was written이 동사입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be 플러스 pp가 was pp가 된 것이죠. 신문 기사는 작성되었다. 대표적인 수동태입니다. 기본적인 건데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는 거. 또 하나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능목수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드리면 3문형 능동태는 수동태가 되면 1문형이 됩니다. 그래서 3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3일. 네,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네, 다시 수동태 형태입니다. 하나의 수동태 passive form인데요. form은 아까 말씀드린 거 be 플러스 pp입니다. 과거는 was pp고요. 현재 완료는 have been pp. 3인칭 현재 완료는 has been p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e 플러스 pp가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be 플러스 pp. 보십시오. They installed a new program. 그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install, 설치했다. 이거 몇 문형 동사입니까? 네, 영어에 거의 다 3문형입니다. 목적을 취하기 때문에. They installed a new program. new 발음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영국식으로 new 발음하기도 하는데, new program. 그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 3문형입니다. I love you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주어고요. installed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 목적을 취하기 때문에 the new program,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몇 문형이죠? 3문형? 네, 3문형입니다. 주어 동사, 직접 목적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3문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they installed a new program. 그들은 설치했다. 목적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된 3문형 동사입니다. 자, 3문형에서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면 능목수주, 즉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됩니다. 이 3문형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요. The new program was installed by them. 새로운 프로그램은 여러분 설치합니까? 설치됩니까? 설치됩니다. 주어는 그들이고요. 그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즉 새로운 프로그램은 설치되기 때문에 The new program was installed 되는 것이죠.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됩니다. 능목수주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기본 영어니까 쉬운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요. They installed a new program. 3문형입니다. 3문형이 수동태가 되면 1문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new program was installed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설치되었다. by them은 전치사하고니까 괄호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기본 형태는 be 플러스 pp, was pp, 미래 같으면 will be pp. 현재 수동태는 have pp가 바뀌면 현재 완료는요. have been pp 되겠죠. 만약에 3인칭 단수 현재 완료 has pp는 has been pp. 과거는 was pp. be 플러스 pp가 이렇게 다양하게 확산되며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be 플러스 pp라는 거. 그래서 주어의 수와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찰칵. 네. 다음에 tense는 시제란 말인데 두 번째 수동태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말씀드린 거 현재 시제는 be plus pp입니다. be plus pp. Conferences are held once a month. conference 회사나 혹은 어떤 대기업에서 혹은 국가기관에서 우리 일반적인 그 개인 미팅과 다르게 좀 있어 보이는 회의 컨퍼런스입니다. Conferences are held once a month.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개최할까요? 개최될까요? 개최됩니다. 회의는 한 달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회의가 복수기 때문에 is pp가 아니고 hold의 과거 분사인 are hold. be plus pp. are hold.
수동태인 거 아시겠죠?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가령 the 1988 the Seoul Olympic was held in Seoul. 1988년도에 올림픽 게임은 홀드가 아니고 was held입니다. was held. 마찬가지로 여기 컨퍼런스 회의도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is held인데 컨퍼런스가 복수이기 때문에 are held가 되는 것이죠. 여러 개의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열렸다. B 플러스 PP고요. once a month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어가 컨퍼런스고 동사가 are held. 대표적인 수동태인데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가 복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conferences가 주어고 are held는 동사입니다. 회의가 개최됐다. 몇 문형입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1문형입니다. 회의는 개최되었다. Conferences are held. 1문형 동사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B 플러스 PP가 수동태가 되면요. 과거는 was PP가 되는 것입니다. 단수일 때 was PP, 복수일 때 were PP. 아시죠? 그리고 첫 번째, job opening was posted on our website yesterday. job opening은 취직 자리에 대한 구인 광고입니다. job opening은 지금은 단수예요. 복수가 되면 job openings가 될 텐데 구인 광고가 여러분 공고할까요? 웹사이트에 아니면 학교 게시판에 게시할까요? 게시될까요? 되겠죠. 웹사이트나 신문이나 어떤 구인 광고가 게시되기 때문에 was posted입니다. 그래서 구인 광고, 구직 광고가 was posted, 게시되기 때문에 B 플러스 PP, 수동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job opening이 주어, 단수조기 때문에 was posted, 단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도 B 플러스 PP가 과거로 쓰인 것이고요. was PP고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로 쓰인 대표적인 1문형 동사입니다. 한 개 더. 3번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는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has been PP. 그래서 어떤 과거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완료, 결과, 경험, 계속 관련된 하나의 사실과 계속되는 것, 이런 과거 시제로부터 현재와 관련된 시제를 나타낼 때 현재 완료형을 쓰는데 현재 완료형은 기본 형태가 have 플러스 PP, 3인칭 단수는 has PP입니다. 가령 여기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첫 번째 맨 밑에 문장 보세요. The price list has been reviewed. review, 복습하다, 다시 보다 이런 문장인데요. price list 있죠. price list. 옷가게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옷에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거. 이거 뭡니까? 네, 이런 가격표 같은 거. 가격표가 옷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옷 얼마인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데 사람이 이 옷의 그 옷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고 확인하는 거고요. 그 옷에 대한 가격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이거는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Price list has been reviewed. 가격표는 어디에 붙어 있고요. 우리가 소비자가 검토하는 거고 가격표는 검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표가 쉬운 말씀 드리면 붙어 있다. 우리가 가격표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price list가 has been reviewed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표는 검토되고 가격표가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price list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 been 쓰면 안 되고 단수이기 때문에 has been PP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1문형입니다. 위에서 1번 conferences are held once a month도 마찬가지. 두 번째 job opening was posted on our website yesterday. 구인 광고가 어제 웹사이트에 공지되었다, 게시되었다. 세 번째, the price list has been reviewed. 가격표가 검토되었다. 다 3문형입니다. 가격표가 검토되고 구인 광고가 게시되고요. 3문형 수동태인데, 수동태인데 1문형입니다. 3문형이 아니라 1문형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해 보십시오. 제가 같은 말씀을 약간 다양한 형태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근차근 복습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시제인데요. 여기 3번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관심 있다. 이거는 익숙한 관용어, 습관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즉 be 플러스 pp가 기본 형태인데 수동태 be 플러스 pp by 행위자일 때 기본적으로 be 플러스 pp by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영국, 미국 사람, 캐나다, 호주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거, 익숙하게 쓰는 거, 수거 관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be interested by 쓰지 않고요. 어디에 관심 있다. I'm interested in music. 나는 관심 있다. be interested in 쓰고요. 두 번째 거 be pleased by 쓰지 않고 with 씁니다. 이때 with는 어떤 원인과 이유의 with인데 뭐뭐 때문에 기쁘다. I'm pleased with 혹은 with 혹은 with 발음하는데요. by 쓰지 않습니다. 뭐뭐 때문에 어떤 원인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 뭐 회사에 취업했다. 가다가 뭐 500원을 1000원을 주었다. 길 가다가 뭐 어떤 이유가 있을 때 with 씁니다. 뭐뭐 때문에 기쁘다. 세 번째 be committed to 이 to는 대표적인 전치사인데요.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 컴퓨터를 어떤 자기의 몸을 바쳐서 국가에 아니면 어떤 기관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전념하는 거, 몸을 바쳐서 자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게 commit입니다. commit인데 committed, 즉 committed to를 씁니다. 이것도 암기하시면 되고요. commit는 주로 일반적으로 전치사, 동명사, 목적어와 관련된 문제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치사는 동명사를 목적어를 취하고 또 동명사는 목적어를 취할 때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be committed to입니다. 세 번째 밑에 거 be involved in involve는 회전입니다. involve는 회전인데 안으로 계속해서 회전되어 가다. involve는 회전입니다. 권총 아시죠? 이 학생들 유견발 권총이 리볼버입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총알을 6개 집어넣는 거 revolver R-E-V-O-L V-E-R revolver R-E-V-O-L R-E-V-O-L revolver 유견발 권총 있죠? 여기 구멍 있으면 하나 찰칵, 둘 찰칵, 셋 찰칵, 넷 찰칵, 다섯 찰칵, 6개 찰칵. 총알을 6군데 돌리는 거, 이게 리볼버입니다. 총알을 돌리는 권총 있죠. 일반 콜트형이 아니고 총알을 6개 집어넣어서 돌리는 권총을 리볼버, 즉 회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전하다 뜻인데 그 리볼브의 vol과 be involved in a vol은 같은 뜻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개입되고 간섭되고 관련되는 것이 volve입니다. volve. 그래서 안으로 involve 되고 어떤 사건과 상황 안으로 계속 volve, 회전되고 관련되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더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e involved in은 어디에 관련되고 회전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be faced with, 직면하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다. 두려움에 직면하다. 그 다음에 related to, 관련되는 것입니다. to를 쓰고요. relate는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비슷한데 relative 씁니다. relative pronoun 관계된 대명사 할 때 relate 발음은 다르지만 relative pronoun 관계대명사 할 때 relative 씁니다. 즉 related to를 쓰고요. be satisfied with도 뭐뭐 때문에 만족하고 뭐뭐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with도 이유의 with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be dedicate는 왼쪽에 commit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한국말은 헌신하다, 전념하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뭐뭐하다. dedication, 헌정하는 것입니다. dedicate. to도 전치사입니다. 마지막에 be surprised by 쓰지 않고요. at 씁니다. 뭐뭐 때문에 I'm surprised at the news. 나는 뉴스에 놀랐다. 어떤 뉴스에 놀랐다. be surprised at 씁니다. 네, 예문 보시면요. The clients were satisfied with our service. clients 의뢰인이나 단골 손님이겠죠. 우리 고객들은 우리 회사에 우리 서비스에 were satisfied with B 플러스 PP인데 클라이언츠가 여러분 복수이기 때문에 1 쓰지 않고요.
were 쓰지 않고 were satisfied with습니다. 주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was겠죠. 그래서 고객은 만족했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는 만족했다. 그런데 수동의 의미상은 만족했다. 번역할 수 있지만 were satisfied 수동태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is faced with a challenge. challenge는 하나의 도전인데요. 형용사로는 challenging이 하나의 도전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입니다. 도전이겠죠. 그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다. faced with도 바이쓰지 않고 이렇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번 조동사 수동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건데 말을 passive. 조동사는 동사를 돕는 거 가령 can 같은 거 있죠. say can, will 같은 거. can, will, must. will 같은 거, could 같은 거, shall 같은 거. 조동사 can의 과거 형태인 could 같은 거 있죠. can, 그 다음에 coul의 could, can, could, 그 다음에 will 아시죠? will, will,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 would, will, would, 그 다음에 shall 아시죠? shall, shall, shall의 과거 형태인 should, should, shall, should, may, may 아시죠? can과 비슷한 may의 과거 형태인 might, might, might. 다시 정리하면 will, would, can, could, shall, should, may, may, might, must 이런 거 다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수동태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접해 있지만 수동태 앞에 조동사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동사 수동태인데요. 형태는 조동사 matters,를 붙이면 됩니다. be plus pp 앞에 can을 넣고 can be pp, 그 다음에 should 넣고 should be pp, could be pp, may be pp, can be pp, 부정은 cannot be pp, must be pp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조동사 수동태는 수동태 앞에 조동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가령 한 문장 보시겠어요? Reception cannot be held tomorrow evening. Reception, 환영회와 어떤 만찬회 같은 일종의 파티는 cannot be held, 내일 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 갑자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be plus held가 수동태인데 tomorrow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cannot be pp, 아마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열릴 수 없다. 한국말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be plus pp 앞에 cannot be pp 쓰면 됩니다. 두 번째, all notice must be made in writing. notice는 공지사항이겠죠. 모든 공지사항은 must be made in writing. in writing은 서면으로, 부산의 서면이 아니고 쓰는 거 아시죠? 서면, in writing. 글로 작성해서 만들어진다. 모든 all notices, 모든 공지사항은 작성합니까? 작성됩니까? 작성됩니다. 모든 공지사항은 작성되기 때문에 must be make가 아니고 make의 과거 완료 형태인 mad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ll notices must be made in writing. 모든 공지사항은 소리로 작성됩니다. 네, all notices 복수고요. 그 다음 must가 조동사고 be made가 동사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지사항은 작성된다. 역시 일문형입니다. all notices 공지사항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must be made가 동사입니다. 모든 공지사항은 작성된다. in writing은 수고예요. 관용어예요. 그래서 in writing 서면으로 가르치시면 모든 공지사항은 직접 써서 소리로 작성돼야 한다. 이런 문장인데 일문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수동태, 그 다음에 조동사 수동태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리뷰 확인해 공부해 봤는데요. 밑에 1번, 2번 퀴즈 문제를 보시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려도 괜찮은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umber 1. All employees have attended the seminar. 모든 직원들은 employee는 사장이고 고용주고 employee
직원들입니다. 고용된 사람. 모든 all notices, all employee가 복수이기 때문에 all 다음에 복수명사 오는 거 아시죠? 모든 직원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have습니다. have attended a seminar. 모든 직원은 세미나에 참석했다. 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요.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에 뭐가 됩니까? 수동태 주어가 되겠죠. 능목수주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장에 세미나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세미나는 3인칭 단수니까 have been 쓰지 않고요. has been 씁니다. The seminar has been attended by all employee. 세미나는 has been attended by all employee. 모든 직원들에 의해서 세미나는 참석되어 있다. 세미나는 참석된다. 한국말은 좀 그런데 한국말로 세미나는 개최되었다 이렇게 볼 수 개최되었다. 모든 직원들은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는 좋은 문장은 아니네요. 모든 직원들에 의해서 그 세미나는 한국말은 개최되고 세미나에 한국말 직원들이 참석되었다. 의미는 그런데 한국말로 모든 직원은 세미나에 참석했다. 순서를 바꾸면 세미나는 모든 직원들에 의해서 세미나 그 좌석은 차게 됐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번역이 안 되는데요. 네, 어쨌든 형식이 중요합니다. 2번 They will not produce this model. 앞으로 뜻이고 duce는 이끌다. 한국말로 생산하는 뜻이죠. 그들은 이 모델을, 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산문형 동사인데 물론 produce가 농산물일 때는 produce 명사로 앞에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produce란 말도 있죠. produce는 동사입니다. 생산하다. 파생된 단어가 production, 제품은 product, production, product, produce, 또 명사는 produce, 다양하게 되는데 하나의 어근과 기본 형태는 같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다. 2번은 산문형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this model이고요. 수동태가 되면요, this model will not be produced by them. 이 모델은 생산되지 않는다. 이번에 첫째 문장은 능동태 3문형이고요. 이번에 두 번째 문장은 1문형입니다. This model이 주어고 will not be produced가 동사입니다. 이 모델은 설치되지 않는다. by them은 괄호 치시고요. 그래서 3문형의 수동태가 되면 1문형이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4번 수동태와 능동태 passive versus active. 수동태와 능동태의 비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능동태는 목적을 취합니다. I love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능동태는 여러분 목적어를 취합니다. 그래서 능동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있고 수동태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고요. The company developed a new car. 그 회사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했다. 회사는 하나의 무리가 될 수 있고 어떤 모임도 될 수도 있고요. MBC 방송 있죠. 문화 컴퍼니, 문화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회사는 뜻도 있고요. 회사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했다. BMW, 현대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했다. 몇 문형입니까? 3문형입니다. The company가 주어고 developed 동사입니다. 타동사 목적어가 new car예요. 회사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했다. 3문형 동사입니다. 그 회사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했다. 3문형이죠. 이 뜻이죠. 두 번째, 3문형이 수동태가 됐습니다. The new car was developed by the company. 그 자동차는 회사에 의해서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기아 자동차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회사가 자동차를 개발하는 건 능동태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는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되겠죠. 회사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동차는 was developed, 개발되었습니다. 위의 문장은 능동태니까 3문형이고 아래 문장 새로운 자동차는 개발되었다. 1문형이 되는 것이죠. 3문형의 수동태가 되면 1이 됩니다. 3일 기억해 두세요. 3문형의 수동태가 되면 1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 love you는 몇 문형입니까? I love you 3문형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3문형입니다. 수동태로 바꾸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는 3문형인데
You are loved by me. You are loved by me. 여러분은 사랑받습니다. by me. You are loved가 주어 동사 1문형입니다. by me는 괄호 쓰시면요. I love you 3문형의 수동태가 되면 1문형이 되는 것이죠. I love you는 you are loved. 똑같은 거죠. 회사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했다. The company developed new car. 회사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했다. 3문형입니다. 3문형의 수동태가 되면 1문형이 되는 것입니다. 3문형의 수동태가 되면 1이 되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되니까 능목수주. The new car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겠죠. 새로운 자동차는 개발되었다. The new car was developed by the company. 사실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영어의 기본적인 거, 그래서 1문형이나 3문형 기본적인 거, 책을 읽다, 물을 마시다, 밥을 먹다, 자동차를 개발하다, 기본적인 거 3문형 기초적인 문장을 많이 공부하시면 영어회화도 늘고요. 그다음에 영어 기초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장보다는 쉬운 문장을 많이 읽으시고 써보시고 적어보시면은 장문도, 그다음에 영어 실력도, 그다음에 장문도 늘 거고 영어 리스닝도 크게 향상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자동차는 개발되었다. 1문형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동차 수동태는 지금까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타동사였습니다.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는 거, 타동사일 때 수동태가 됐는데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가볍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수동태인데요. 능동태는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능목수주, 즉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 능목수주.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능동태가 수동태가 되는 기본 형태로 보았는데요. 그러므로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있을 수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능동태는 목적어를 취해야 됩니다. 능동태는 목적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거 첫 번째 문장 took place 있죠. took place. job fair took place last month. job fair. 취업 박람회가 last month. 지난달에 took place. 개최되었다. 이상합니다. 한국말은 개최되면 분명히 be plus pp was taken place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밑에 거 보세요. The job fair was taken place last month. 취업 박람회는 지난달에 개최되었다. 한국말은 얼핏 보면 밑에 문장 was taken place가 안 맞는 것 같아요. job fair was taken place last month. 취업 박람회는 지난달에 개최되었다. 이건 혼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문장은 영어에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job fair took place last month가 맞는 문장이겠죠. 취업 박람회는 지난달에 개최되었다. 오히려 한국말은 번역해보면 밑에 문장이 맞는 것 같지만 밑에 문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took place, take place는 발생하다 그런 자동사입니다. take place 아시죠? happen, H-A-P-P-N. 영어 시험에 take place와 happen, happy 아시죠? happy, 형용사 happy, H-A-P-P-E-N, happen. happen은 우연히 발생하다. H-A-P-P-E-N. happen과 took place는 take place는 같은 뜻입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요. 영어 시험에서 take place와 happen, H-A-P-P-N은 같은 뜻인데 둘 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appen에서 나오는 형용사가 happy입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발생하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happen이 happy가 되는 것인데 정리하면요. 능동태는 목적어를 취한다. 하지만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능목수주, 능동태의 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되지만 여기 아래 있는 문장처럼 취업박람회가 개최된다. 의미상은 맨 밑에처럼 was taken place, be plus pp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영어의 비문입니다.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take place의 과거 took place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동사 took place는 수동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 더 공부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네. 퀴즈인데요. 다시 해서 passive versus active. 수동태와 능동태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세 문장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다음 퀴즈입니다. 괄호 안에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Number 1, computer program was discovered by the technician. 컴퓨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컴퓨터 문제가 technician, 전문가에 의해서 컴퓨터 전문가에 의해서 was discovering 혹은 discovered. 여러분, 제가 답을 해놨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됩니까? 발생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됐다. was discovered. P 플러스 PP.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컴퓨터 문제는 was discovered. 주동사 일문형입니다. The computer program was discovered. 컴퓨터 프로그램의 주어고요. was discovered가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문제는 발생되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뭡니까? 그 중력, 만유 인력 법칙도 만약에 발견되겠죠. 그래서 was discovered가 맞습니다. 이해되시고요. 2번. The position is required 2 years of experience. position,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의 직책이고요. require는 요구하다 뜻입니다. 다음에 to year입니다. 이거는 year고요. 제가 만지고 있는 귀는 year고, year, year는 year 발음입니다. year. 이번에 year는 1년, 2년 할 때 year는 반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 코, 귀에 ear, ear는 모음입니다. 아, 예, 이, 우. 그러나 이번에 나온 year는 year, 발음은요,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자음치가 그러니까 Y에 이어 yes 할 때 Y는 모음이 아닙니다. 자음치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여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experience는 경력이나 경험입니다. 그 직책은 2년의 경험과 경력을 요구한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경력 사원을 뽑는다는 것이겠죠. 그 직책은 2년의 경력이 있어야 2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즉, 그 직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년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 The position is required 2 years of experience. position. 그 직책은 2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한국말로 요구된다. 2년의 경력이 있어야 그 직책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회사는 최소 아니면 2년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2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이런 문장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마지막 문장은 3번. This package should be delivered ASAP. As soon as possible. 패키지는 어떤 상품이나 택배, LG 택배, 요즘에 나오는 거 로젠 택배 있죠. 한진 택배. This package, 이 패키지는 should be delivered. 여기 조동사 수동태가 나왔습니다. should 같은 건 조동사죠. be delivered가 수동태입니다. 조동사 수동태는 should be PP, will be PP, can be PP, cannot be PP, will be PP, would be PP, should be PP. be 플러스 PP 앞에 조동사 오는 건데요. 패키지는 여러분 배달할까요? 배달될까요? 택배는 배달되다. ASAP. 가능한 한 빨리 배달되어야 한다. 수동태입니다. 주어가 패키지고요. should는 해야 한다. 아시죠? should be delivered. 최대한 빨리 배달되어야 된다. should be delivered가 패키지가 주어가 should be delivered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조동사 수동태인데요. 패키지는 배달된다. 역시 일문형입니다. 정리하면요. 다 할 줄 아는데 제가 수동태 PPT가 긴 게 2개가 있습니다. 오늘 1시간에 다 못했는데 다음에 또 4번 끝나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수동태 앞으로 몇 주 또 할 예정이고, 제가 대면 수업이면은 더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의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어의 넥서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나 프랑스어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우리 그 언어에서
제가 일본어는 공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나 뭐 프랑스어 공부해 보니까 이런 소구 언어에서 중요한 언어에서 그 문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가 중요합니다. 태, 능동태 말하는 방법입니다. 태, 그 다음에 수동태, 태가 중요한데요. 동사의 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